예,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물론, 달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거는요, 이제 일식과 월식에 관련된 부분이 있지만, 그거 이제 조금 뒤에 다루는 거고요. 오늘 하는 건요, 달에 관련되어 가지고 두 가지입니다. 바로 달의 모양과 달의 크기 측정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요. 달의 모양에 관련된 부분은요, 달의 모양 무슨 모양? 둥근 모양.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면 달은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둥글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달에서 이제 관측이 되는 몇 가지 특징들, 모양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요. 달에서 이제 관측되는 것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송합니다. 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크레이터 또는 우리가 운석 구덩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지라는 것과 바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달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달을 보게 되면요. 좀 까맣게 보이는 부분도 있고 환하게 보이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때 고지는요. 환하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환하게 보이는 부분,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달의 고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바다는요, 어둡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함정은 아니고요. 말장난을 좀 하기도 합니다. 달의 바다는 실제 물이 있어서 그렇게 바다라고 붙여진 명칭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고지와 바다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높낮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달은 스스로 빛을 냅니까 못 냅니까? 못 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산이 있고요. 태양빛이 들어온다고 해볼게요. 그렇다면요, 높은 부분은 어떨까요? 빛을 받기가 쉽겠죠. 반사해서 보입니다. 그래서 반사하기가 쉽지만 이런 골짜기에 있는 부분은 어떨까요? 빛이 들어가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높은 부분은요, 상대적으로 빛을 받기가 쉽기 때문에 지구에서 보았을 때 환하게 보이는데요. 이를 갖다가 우리가 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부분이에요. 달에 있어서는. 거기에 반해서 바다는요, 낮은 부분 또는 우리가 이제 골짜기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빛이 닿지 않기 때문에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제 크레이터인데요. 크레이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운석 구덩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운석 구덩이가 왜 생기나요인데요. 이제 우주에는요, 수많은 운석들이 많죠. 작은 돌 조각들. 그런 것들을 이제 달로 직격을 하게 됩니다. 그럼 펑 하고 움푹 패일 거예요. 근데 지구는요, 오다가 공기 중에서 다 타버립니다. 대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운 좋게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풍화와 침식 작용에 의해서 메워질 겁니다. 그런데 달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없냐면요, 대기가 없어요. 공기가 없기 때문에요. 그대로 운석이 충돌하게 되고요. 운석이 충돌하게 되면 그 흔적도 그대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제 우주에 이제 달에 착륙한 사람의 발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더라 하는 것도 그러한 의미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대기가 없기 때문에 운석 구덩이가 있지만 또 하나를 더 봐야 돼요. 대기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달의 현상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기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 첫 번째는요, 기상현상이 없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 기상현상은요, 뭐 때문에 없는 거냐면 대기 중에서도 무엇이 없냐면요,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요, 대기가 없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일교차가 큽니다. 즉 공기가 데워져서 그 데워진 공기가 이동을 해서 이제 빛이 안 간 부분도 데워주게 되는데요. 그게 안 되더라 이거예요. 왜? 공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햇빛을 받는 부분, 햇빛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의 온도 차이가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2, 300도까지 올라가고요. 영하 100도까지도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일교차가 크다. 밤낮의 온도 차이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요, 달의 크기를 측정해 볼게요.
자, 달의 크기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지구하고 똑같이 측정하면 될까요? 지구처럼 에라토스테네스가 측정한 방식처럼요. 걸어갈 수도 없고요. 막대기를 세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조금 쉽게 이렇게 가면 됩니다. 달이 있어요. 자, 달이 있습니다. 이 달을요. 제가 동전 가지고요. 딱 정확히 가려볼게요. 이렇게. 틈 하나도 없이 가려볼게요. 그러면 중요한 건 내 눈에서부터 이렇게 간 거니까요. 정확히 딱 가렸다는 얘기는 요 각도가 지금 같겠죠.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삼각형과요. 달을 이루고 있는 삼각형과 동전과 이루는 삼각형이 같더라 이거예요. 그럼 뭘 이용할까요? 바로 닮은 꼴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삼각형과 뒤쪽에 있는 삼각형이 닮은 꼴 삼각형이기 때문에 자 이제 삼각형만 그려볼게요. 제가요. 삼각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 요 거리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 거리를 안다면 죄송합니다. 사례가 좀 걸렸나봐요. 자, 요 거리를 소문자 L, 이 거리를 대문자 L, 소문자 D, 대문자 D라고 한다면요. 비례식이죠. L일 때, 스몰 L일 때 스몰 D라면 대문자 L일 때 대문자 D가 되더라 이거예요. 이때 이 D가 뭘까요? 바로 달의 지름이 되겠죠. 그러면요. 혹시나 반지름을 물어봤으면 나누면 되고요. 달의 둘레를 물어봤으면 2 파이 R로 계산하면 되겠죠. 이때 R은요.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닮은 꼴을 이용하더라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요. 이제 저희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 보면요. 이런 형태도 나옵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어 가지고요. 정확히 이 동그란 부분을 다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여기서부터의 거리는 자로 측정되어 있을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도 알겠죠? 그러면 뭐만 알면 될까요? 구멍의 지름만 알게 된다면 우리는요. 충분히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간단한 비례식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요. 충분히 다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 부분이죠. 내 눈에서부터 달까지의 거리 이걸 어떻게 측정할까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요. 문제에 제시를 해줘요. 어느 정도라고요. 그럼 그걸 이용해 가지고요.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달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간단한 부분이니까 달의 모양에서 관찰되는 거 3가지 정도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운동하는 지구라고 해서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정말 조금 어려워요. 예, 그때 또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